그러니까 진짜. 아니 뒤로 빼달래. 아 빼주려고 하나씩만 더. 예, 오늘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여기 서울대병원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백남기 농민 상황 및 백남기 대책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구호함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백남기를 살려내라! 백남기를 살려내라! 백남기를 살려내라! 특검을 실시하라! 특검을 실시하라! 특검을 실시하라! 박근혜는 사죄하라! 박근혜는 사죄하라! 박근혜는 사죄하라! 예, 지금 현재 백남기 농민의 현황과 경과에 관련돼서 백남기 대책이 공동대표이신 가톨릭 농민의 정일찬 대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기에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이후 내 파열이 50일 이상 파열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숨을 쉴 수가 없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계속 건강이 차츰차츰 나빠져서 지난 22일은 급격히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인호제를 써도 소변이 전혀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소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흡수됨으로 해서 계속 의사들도 제대로 약 투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백남기를 살리라고 외쳤습니다만 이 정권은 예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좋지 않는 이 시점에,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한 번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 부검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똑똑히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 백남기 농민은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전혀 의사도 이제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두 분이 와 계십니다. 두 분의 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문회 결과와 검찰의 기소 촉구 그리고 특검을 요구하는 더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진행됐던 청문회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문회 관련된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가려고 했던 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저희 스스로도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대포를 실제로 쏘는 역할을 했던 가장
하위 계급의 경찰들 중심으로만 수사가 되고 있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지시했는지 등을 둘러싼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 그 다음에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두 가지 부분이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특별검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특별검사라는 별도의 어떤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번 국감 때도 백남기 어르신에 관련된 청문회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시도를 할 것인데 그것 역시 사실상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시도했던 청문회 그리고 진행이 잘 되리라고 믿었었던 검찰 수사가 다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특별검사라는 새로운 수단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와 병행해서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 노력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엊그제 청문회 회의는 열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청문회는 우리 앞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 장의 사진이 생각납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그 사진을 국회 본회의장에 올렸습니다. 국민적 피의자인, 전 국민적 피의자인 강신면 전 경찰청장이 감히 며칠 있으면 남편과 사별을 할까 하면서 그 뒤에 앉아 계신 부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인면수심에 사과 한마디 없는 경찰청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대한민국, 지금 또 일각에서 부검 이야기 나오는데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을 시도할 경우 이는 백남기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짜 부검을 해야 될 것은 박근혜 정부의 썩어 빠진 이 국정을 부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농민을, 무고한 양민을 물대포로서 세계를 해명한 대한민국 경찰을 부검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정의당에서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백남기 농민 그냥 돌아가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민주주의가 죽느냐 다시 살아나는, 죽음을 통해서 다시 민주주의가 살아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고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이 서울대병원의 정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행위를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문회 열리는데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와 특감을 통해서 철저히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의 임무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검찰 부검에 대한 민변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정일 변호사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민변 백남기 농민 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입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 고소를 했는데 부검을 반대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 주장일 수 있을 것으로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이 법적으로 필요 없다라는 관점을 좀 구체적으로 한 서너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백남기 그 어르신이 쓰러진 원인에 대해서 기사 내용, 동영상 내용을 통해서 물대포의 직사살수 행위에 의해서 쓰러진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건 당일 서울대 응급센터로 후송된 후에 백남기 어르신의 수술 집도의 의사 선생님은 백남기 어르신의 외상성 출혈은 물대포의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이런 의학적 의견을 여러 차례 가족들에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대포 살수 행위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술의 선생님은 국가인권위 조사관에게 백남기 어르신이 뇌손상을 입은 그 정도는 고층 빌딩에서 떨어진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강한 충격에 의해서 외상성 출혈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백남기 어르신이 서울대 응급센터로 후송된 이후에 이내협 의사 선생님들이 당일 수술된 내용, 업무기록, CT 촬영 영상 자료와 업무기록지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오시면서 그 백남기 어르신의 외상성 출혈의 원인이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에 의한 것 외에 제3의 원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은 지난주에 서울대 병원에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백남기 어르신 치료 관련 CT 촬영 영상 자료 등을 포함 모든 업무기록지를 압수해 갔습니다. 그러면 담당 의사 선생님의 소견과 그리고 업무기록지를 전체적으로 총괄해 봤을 때 백남기 어르신의 외상성 출혈 원인은 물대포의 직사살수 행위로 인해서 충격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부검이라는 것은 원인을 잘 모를 때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원인이 실제 동영상, 사진 영상 자료나 그리고 서울대 병원 의사 선생님의 최초 집도의 선생님의 의견이나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봤던 이내협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일관되게 살수차에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에 의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외상성 출혈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만약에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신다면 그 원인 외에 다른 원인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서 원인을 밝히겠다고 하는 검찰의 부검 의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의 전체의 의견이고 민변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강제부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평화생명을 위해서 우리 농촌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생전에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무차별 공권력 행사에 이어서 지금 생사를 다투는 이 상황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분에 대한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는 또 다른 국가폭력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오히려 신속기 수사를 진행해서 물대포 살수 행위자를 처벌하고 가족들이 사랑하시는 부모에 대한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직까지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한
국가공권력 담당자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자분들 들으셨겠지만 어젯밤에 경찰이 수백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서울대 주변을 둘러싸고 정복 사복 형사들을 장례식장 옆에 투입을 해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대열을 지어서 들어와서 우리 백남기 선배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함께 대치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1991년 안양병원에서 돌아가신 박창수 열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나시겠지만 영안실에 벽을 해머로 깨 부수고 들어와서 시신을 탈취해가지고는 자살이다라고 스스로 경찰이 결정을 내리고 화장을 냈던 그런 기억이 섬찟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26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간 한국 사회를 보는 데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만약에 검찰이 부검을 시도한다라면은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각기 규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최정진 직무대행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어젯밤새 병원 중환자 샤프를 지키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민중 총궐기로 한성현 위원장은 마치 살인감도죄에 해당되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권이 이제 안하물고 막 가고 있는 이 미친 폭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궐기가 없었다면 민주노총이 총궐기하자 제의 안 했으면은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백남기 선생의 한 분에 대한 살인 탄압이 아니라 이 땅 모든 노동자 민족에 대해 그 누구도 백남기가 될 수 없는 이 절실하고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민주노총은 영원한 상주로서 백남기 놈의 억울한 죽음 두 번, 세 번 부가참시하는 이 폭력을 강신백이가 기자가 퇴임하면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지금 경찰청장이랄지 알아 몇 번 잡니까? 헌법자로서 음주인의 전력을 속인 것 아닙니까? 이 작자들이 대한민국의 법칙 이해가 자격 있습니까? 그 위에 박근혜는 그런 얘기한 이성 있는 인간입니까? 민주노총은 백남기 선정과 더불어서 긴급중지과 전국 단위조사 대표자를 소집했어. 백남기 어르신의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가 아니라 특별검찰 도입, 그리고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 결단코 선생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가장 책임있는 단으로서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반드시 백남기 어르신의 최소한 보내줄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백남기 사건과 세월호 사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국가에 의한 학살이었습니다. 규탄 발언을 4.16년대 집행위원장이신 유경건 집행위원장님부터 듣겠습니다. 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은역과 유경근입니다. 원래는 오늘 아침에 이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위독하시는 소식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이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집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새벽에 급히 올라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이 경찰의 이 행위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다르다면 한 명과 304명의 차이일 뿐,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한 명이든 304명이든 그 하나하나가 온전히 우주이고 그 가족들에게는 온전히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이 만행의 차이점을 굳이 하나 더 찾는다면,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서 304명을 죽인 것이고,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이 살인 행위는 국가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이 차이일 뿐입니다. 결국 이 두 참사 모두 이 국가의 정부의 범법 행위에 의해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일이라는 점에서 결코 다르지 않고, 그래서 저희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가족들도 이 자리에 일찌감치 올라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젯밤에 일어난 이 일들 소동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정부는 또다시 죽으라고, 우리 죽은 아이들 가족들 다시 꺼내서 죽이고 남아있는 유가족들도 죽어버리라고 내몰 수도 있겠구나. 저희들은 백남기 어르신을 그냥 그 일을 있은 후에 알게 된 어느 한 어르신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함께하고 지켜내고 살려내야 할, 그리고 그 가족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함께 해야 할 그런 분들이라 여기고, 바로 내 가족이라 여기고 내 아버지라 여기고, 그리고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병원과 경찰, 정부가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할 경우 저희들은 내 자식을, 내 가족을 지킨다는 그 마음으로 앞장서서 몸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들 지금 그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서를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은 신무사인데 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의사분들이 이과 관련돼서 의견을 내신 것과 관련돼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전진한 의사 선생님부터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소속 의사 전진한이라고 합니다. 저희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의사 백남기 농민을 밀접히 보신 신경과 신경외과, 내과 의사들의 소견을 종합해서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견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 지난 11월 14일 경찰 살치차에서 분사된 물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소실이 발생하여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분이고, 검사 결과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 탈출증 및 두개골 안화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경학적 신체검사 그리고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진단을 받아서 초기에는 수술도 의미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권유받았으나 생명 연장 목적의 수술 후 현재 317회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의식은 계속 아시다시피 혼수 상태이고 자발 호흡이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범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폐렴, 진균혈증, 욕창, 연조직염, 폐색전증, 폐혈증 등의 합병증이 반복되어 왔으며 현재 신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진행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지속하더라도 더 이상의 생명 연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본 환자는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 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 부전 상태입니다. 외상 부위는 수술 치료 및 전신 상태 악화로 인해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망 선언 후에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처럼 발병 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 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의견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사고 당시 뇌 구조물에서의 병변을 인지를 하였고, 따라서 부검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검으로 인해서 뇌출혈 원인이 1차인지 3차인지를 의학적으로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물대포로 인한 1차 부상인지 아니면 아스팔트에 넘어져서 발생한 3차인지를 부검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검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응급실 입원 당시 뇌 촬영 소견, 수술 소견, 의무 기록 등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또한 따라서 명백하게 2800rpm이나 되는 물대포 세기로 머리 쪽을 직접 살수한 부상으로 인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발생한 뇌출혈이기 때문에 있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원하지 않고 있고 의문사 돌연사가 아닌 상황에서 부검을 주장하는 것은 의료윤리적으로도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전진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 호소 및 기자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빈년 조덕희 의장님, 청년연대 윤희숙 대표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님 세 분 앞으로 나오셔서 기자견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오늘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317일째가 되었다. 그간 백남기 농민은 참으로 어렵게 지금까지 버텨오셨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전부터 매우 위독하신 상태이며 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상황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정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제2, 제3의 백남기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행보는 국가가 국가이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상식적인 행보라고 하겠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럴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며 이제는 한술도 또 검찰을 동원해 부검을 하겠다는 파렴치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달 동안 어떻게 하건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검찰이 이제 백남기 농민이 위독해지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백남기 농민을 2번 죽이는 부검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막장으로 치닫는 이 정권의 극간대 없는 후한무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부검은 사인이 불명확할 때 하는 것이 아닌가? 무엇이 분명하지 않단 말인가? 지난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이루어진 국가인권위의 조사에서 당시 뇌수술을 집도한 담당한 집도인은 인권위 조사관에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소견이다.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한 바 있다. 여기에 경찰이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영상이 도처에 존재한다. 누가 봐도 명백하고 의사까지 확인한 문제에 대해 검찰이 부검을 시도하는 이유는 너무나 뻔하다. 직접적인 원인을 찾겠다며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가 아니라고 발뺌하기 위해 결국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거나 물타기 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2005년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사건에서 검경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두 농민의 사인이 경찰의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평소에 앓던 지병 때문이라고 우긴 바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백남기 대책위와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은 검찰의 파렴치한 부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검찰은 부검을 운운하기 전에 10개월간 해태해왔던 수사나 제대로 해야 할 것이며, 만약 가족과 동료들의 동의 없이 부검을 강행할 경우 그 효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12일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경찰 당국이 살인무기인 물대포를 얼마나 무책임하게 다뤘는지가 드러났으며, 누가 봐도 명백한 국가폭력의 민낯이 일부 드러났다. 그것만으로도 당시의 국가폭력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기소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여전히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진압과 국가폭력에 대해 어느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그 수많은 영상과 증언이 넘쳐나고 사건 발생 직후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무려 10개월째 조사 중이다. 그 10개월이면 이미 책임자들을 구속하고 1심 재판이 끝나고도 남았을 시간이 아닌가.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수사 해태자 직무유기로 검찰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의 충견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사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검찰 이기를 포기한 이들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 없으며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대로 백남기 농민을 보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백남기 농민의 곁을 지킬 것이며, 오는 11월 12일 민중총궐기와 결합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백남기 농민의 뜻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치도 물러서 못 설 것이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권력, 살인인권이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고야 말 것이다. 또한 백남기 농민이 한 생을 다 바쳐 만들려고 한 세상을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어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건설해 나갈 것이다. 뒤에 계신 분들 뒤에 구호 2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백남기다.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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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하시겠습니다.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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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도입으로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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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를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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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를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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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5일 백남기 대책. 감사합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자 여러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직접적으로 부검을 하겠다라고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요. 통상 관례상 이런 사건들은 법적인 차원에서 부검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라는 게 내부 방침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정부개통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어젯밤에 경찰력을 동원을 해서 영안실 앞을 바르게 들치고 경찰력이 들어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희들은 충분히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많이 위중하시다고 하는데 그 위중도가 어떤지 어느 정도까지 되셨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중한 것은 11개월 전이나 지금 10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혈압이 지금 최고 혈압이 80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뇨제, 그다음에 혈압 강화제 이런 것들 약품들이 잘 그전 이제 먹히지 않고 있어서 혈압을 올리는 그런 약품들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의사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해 오셨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중환자실을 떠나지 말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은 어찌됐건 간에 강신명 청장 등을 기소를 하려고 하면 부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한다는 입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부검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보다 부검의 어떤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보실 여지는 없는 거죠. 부검의 그 유족들이나 아니면 대책위 쪽에서 원하는 의료진을 참여를 시켜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는 검찰이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이미 저희들이 고발인 7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기조사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가 마치 백남기 선배님 사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발상부터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저희 기자회견문 내용이나 발언한 내용을 보시면 이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게 의료 기록이라든지 사건 당시의 상황들을 보시면은 물대포에 의해서 직사살수에 의한 살인 미수 행위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나 보통 사람의 통념상으로 봐도 이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 없다라고 저희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경찰 투입됐던 정확한 정황 좀 설명. 그거는 경찰의 작전 일지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9시 반경 이후부터 해서 이화 사거리, 그 다음에 요 밑에 제가 지금 요 촌에서 올라가 지를 잘 모르겠네. 저 우하고 저 밑에 하고 경찰력이 정규 경찰병력이 배치가 됐고요. 한 20개 중대가 온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앞에 사복조 50여 명, 정보경찰 한 50여 명, 이렇게 100여 명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교찰조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검을 해야 진상이 규명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살아 계실 때는 피가 돌고요, 또 숨을 쉬는 단계에서 각 장기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이미 수술하면서 머리를 열어가지고 부검보다 더 확실하게 상황을 확인한 겁니다. 이미 부검은 이미 혈액이 굳어버리고 숨을 안 쉬는 상황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머리를 열어서 수술했을 때의 상황보다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확실한 걸 했는데 지금 부검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거. 두 분 죽이는 짓이죠. 예, 맞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자분들 고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방금 기자회견을 마쳤고요. 이후에 중요한 상황이 생기면 다시 이 백남기 대책위 페이지 생방송을 통해서 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생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스케치